구독과 좋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장은 전차를 집어삼키는 블랙홀과 같습니다. 전차 대국 러시아가 전차 수백 대를 앞세워 침공을 감행하자 우크라이나 보병은 휴대용 대전차 무기로 전차들의 무덤을 만들었죠.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양국이 운용하는 T-64, T-72, T-80, T-90 등 전차 모델의 제작 시기와 적용된 핵심 기술이 저마다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고만고만한 성능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양측의 기세가 크게 기울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미국과 독일은 우크라이나 전차 지원을 전격으로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우크라이나는 개전 초부터 국제사회에 서방 제3세대 전차를 공여해달라고 줄기차게 요청했지만 러시아를 자극할 수 있고 확전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제공을 주저해왔습니다. 그러나 올 봄부터 러시아가 대규모 공격전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이를 두고 서방국들의 입장이 180도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지원 결정으로 인해 우크라이나 전쟁은 세계 군사 강국들의 주력 전차 성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각축장이 될 걸로 보이는데요. 또한 외신들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폴란드의 K2 흑표 전차와 K9 자주포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또한 서방의 전차 지원에 60대 추가 지원 발표를 하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K9 자주포의 3차 물량인 12문을 폴란드에 인도하기 시작하였으며 폴란드와 계약한 K9 자주포 1단계 납품을 사실상 마무리했기에 추가 지원 합류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외신들이 이러한 가능성을 언급한 또 다른 이유로는 한국이 교육한 외국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기 계약을 하는 동시에 각국의 군을 불러들여 전문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육군 포병학교에 입교시켜 한국 교육 시스템을 바탕으로 무기 개념 및 전력 운용을 가르쳤습니다. 이들은 한국에서 몇 주간의 교육을 받으며 군운전 면허증을 발급받는 수준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한국 무기가 인도된 후에 자국 내에서 빠른 전력화를 가능하게 합니다. 여기에 참여했던 노르웨이 포병학교장 크리스찬 리엔 대령은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전문적이고 유연하다고 평가했는데요. 그는 한국 무기의 배치로 노르웨이 포병 전력이 한층 향상되었다며 북유럽의 혹한의 전장 환경에서도 기동이나 화력 운용이 가능한 전천후 포병 장비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의 무기들은 현재 폴란드를 시작으로 에스토니아, 핀란드 등 러시아의 주변 국가들이 보유하고 있는데요. 최근 에스토니아가 러시아 침공 대비로 러시아로 들어가는 바닷길을 봉쇄하기로 핀란드와 협의하면서 한국에서 도입하는 무기 체계를 확대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과연 한국 무기들도 참전해 성능을 입증해 볼 수 있을지 세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공식적으로 미국, 독일, 영국 등이 우크라이나의 전차 지원을 발표했는데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로 한 전차는 여러 실전을 통해 성능이 입증된 M1 에이브럼스입니다. 과거 1991년 걸프전 당시에는 에이브럼스 한 대가 소련제 T-55 12대를 홀로 격파하자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전투가 아닌 학살이었단 말까지 나온 현존 세계 최강 전차입니다. 에이브럼스는 1500마력 가스터빈 엔진으로 최대 시속 70km를 낼 수 있는 걸로 알려지며 주무장으로는 120mm 활강포를 장착하여 막강한 화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게다가 여러 우라늄 복합 장갑을 채택해 방어력도 뛰어난데요. 웬만한 피격에는 얼마든지 버틸 수 있고 방사능 방어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지원 발표에 독일도 우크라이나의 전차 지원 계획을 발표했죠. 독일은 러시아의 침략으로 그동안 우크라이나가 가장 원했던 레오파드2 전차를 선택했습니다. 레오파드2는 독일군의 주력 전차로 방산업계에서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로 꼽힙니다. 레오파드2는 1500마력 디젤 엔진에 120mm 활강포를 탑재하고 있으며 최대 시속 약 70km 정도입니다. 특히나 이번에 지원되는 14대는 레오파드2 2A6 모델로 독일 연방군이 도입한 최신 사양입니다. 레오파드2는 전투 중량이 55톤이나 되는 대형 중전차임에도 화력, 기동력, 방어력 등을 고루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신뢰성 또한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이 지원할 전차는 챌린저2이며 14대가 지원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500마력 MT883 유로 파워팩을 탑재하였으며 120mm 55구경 강선포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군의 M1 에이브럼스, 독일 레오파드2, 영국의 챌린저2, 여기에 러시아의 T-90M까지
네로라하는 전차들이 평화라는 명목하에 서로 맞붙게 됐습니다. 이처럼 무기의 경우 실전 경험이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가 결정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우리 FA-52 필리핀에서 실전 능력을 입증하자 국제방산 시장에서 주목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새로 개발된 무기가 실전에서 성능을 입증할 경우 가격이 기존의 2배로 뛴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K2 흑표 전차와 K9 자주포를 생산해 수출하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솔깃한 이야기인데요. 한국산 무기들이 실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될 수 있다면 방산 수출은 물론 각 무기들의 취약점을 찾아내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어 무기 지원 참여는 여러모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토 동맹국인 독일이 전차 지원의 전제 조건으로 미국의 동참을 요구했을 만큼 무기 지원은 국가 간의 복잡한 정세를 고려해야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방탄복이나 전투식량 같은 비살상 물자만 지원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죠. 러시아는 우리나라가 무기 지원에 나설 경우 양국의 관계는 파탄 날 것이라는 뜻을 공공연히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수출한 155mm 포탄이 우크라이나 지원용이 아니냐는 논란이 생긴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것이 K2 흑표 및 다른 한국산 무기 지원이 쉽지 않은 이유입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지원 여부가 중요하지는 않다고 하는데요.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의 전차, 자주포 등을 지원할 경우 당장 자국 국방력에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이를 메우기 위해 K2 전차를 생산하는 현대로템 등 한국 방산업체들을 찾을 것이라고 분석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또한 이번 전쟁을 통해 방위산업의 취약점을 드러냈는데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려고 했지만 재고가 적고 빠르게 무기를 대량 생산할 여력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국방부문에서 미국 의존도가 심한 유럽 국가들이 앞다퉈 국방비 증강에 나서며 한국을 찾고 있죠. 한국산 무기는 미국 무기보다 저렴하면서 성능이 크게 뒤지지 않는 데다 대량 양산과 빠른 납기가 강점인데요. 폴란드의 사례로 우리와 1차 실행 계약을 체결한 지 5개월 만에 첫 인도를 시작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K방산 제조력을 다시 입증하였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서방에 내놓으라는 방산업체들도 기존 무기 생산이 진행되지 못하면서 부전하고 있는 가운데 무기 공급국으로 대한민국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국내 방산업체들에 대한 문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공급 능력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